강남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 루나. 샹들리에에서 쏟아지는 비치 와인 잔의 반짝이고 우아한 웃음소리가 복도를 채웠다. 로즈마리 향이 스며든 스테이크 냄새가 공기를 감쌌다. 홀 중앙, 한 테이블이 모든 시선을 사로잡았다. 검은 정장 4벌, 롤렉스 시계들. 그리고 지나치게 자신만만한 미소를 짓고 있는 한 남자. 한국이 참 좋은 게 뭔지 알아? 강민혁이 큰 소리로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대화가 아닌 공연을 위한 것이었다.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헐갑에 받을 수 있다는 거지. 웃음이 불꽃처럼 번졌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묶은 머리에 트레이를 든 서지우가 웃음소리가 잦아들기를 기다렸다. 안녕하세요.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녀가 차분하게 물었다. 그럼, 아가씨, 강민혁이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다. 그런데 내 말 얼마나 알아듣는 거야?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노트에 펜을 댄 채 가만히 서 있었다.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절제된, 프로다운 미소. 봐봐, 그가 친구들을 보며 말했다. 내가 말해도 거의 못 알아듣잖아. 그래서 이 나라에선 절대 성공 못하는 거야. 바 뒤편에서 지켜보던 매니저 은혜가 다가가려 했지만 강민혁이라는 성 앞에서 멈칫했다. 그 남자가 호텔 그룹에 수십억을 투자한다는 걸 알았다. 그의 한마디 불평이면 누구든 직장을 잃을 수 있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아침에 동생 준서가 한 말이 떠올랐다. 누나가 나한테 처음으로 영어 단어 가르쳐줬잖아. 누나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선생님이야.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로.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 중 어느 것을 드시겠습니까? 그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강민혁이 재미있다는 듯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내가 발음할 수 있는 걸로, 그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일행들의 웃음이 공간을 채웠다. 한 명이 불편한 듯 고개를 숙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진 침묵은 끈적하고 잔인했다. 지우는 자세를 유지했다. 굴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것이었다. 강민혁이 와인 잔을 들어 올렸다. 자신이 가진 권력을 즐기면서. 근데 말이야, 그가 중얼거리며 몸을 기울였다. 모두가 들을 수 있게. 좀 더 재미있게 만들어 볼까? 그녀가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를 바라봤다. 더 재미있게요, 손님? 그가 미소 지으며 모든 단어를 음미했다. 그래, 내기 말이야. 와인 잔을 탁자 위에 콱 놓으며 크고 도전적인 목소리로 선언했다. 영어로 나를 응대하면 100만 원 줄게. 웃음이 다시 터져나왔다. 지우는 움직이지 않았다. 촛불 빛이 그녀의 눈에 반사되는 동안 천천히 트레이를 내렸다. 홀의 공기가 무거워졌다. 바이올린 음악조차 멈춘 것 같았다. 은혜가 입술을 깨물며 최악의 상황을 두려워했다. 강민혁은 반응을 기다렸다. 어떤 반응이든. 하지만 지우는 침묵 속에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그를 똑바로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모두를 얼어붙게 만드는 차분함으로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다. 알겠습니다, 손님. 그게 원하시는 거라면. 레스토랑의 웅성거림이 바뀌었다. 더 이상 즐겁지도 편안하지도 않았다. 긴장되고 불편한 기대감이었다. 와인 잔들은 테이블 위에서 움직이지 않았고 촛불에 떨리는 빛은 모두의 불편함을 비추는 듯했다.
강민혁은 오만한 미소를 유지한 채 와인 잔을 가지고 놀았다. 마치 시간이 자신의 것인 양. 자, 아가씨, 그가 비웃는 어조로 말했다. 그렇게 오래 생각하지 마, 아니면 통역이 필요해? 서지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여전히 그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절제되었지만 강렬했다. 지나가는 매 순간마다 긴장감이 높아졌다. 홀 전체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손님들, 웨이터들, 심지어 연주를 멈춘 피아니스트까지. 바에서 은혜가 간청하듯 고개를 흔들었다. 그냥 넘어가, 제발. 하지만 지우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교육받은 미소 아래 감춰진 수많은 모욕을 겪은 후에는 그녀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손님께서 영어로 응대받기를 원하시는군요. 어조를 바꾸지 않고 반복했다. 알겠습니다. 강민혁이 재미있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정말 시도해볼 거야. 그가 웃었다. 이거 재밌겠는걸. 그의 동료 중 가장 젊은 사람이 개입하려 했다. 미녀가, 그만해. 일하게 놔둬. 하지만 재벌은 손짓으로 막았다. 아니. 이거 봐야겠어. 지우가 트레이를 내려놓고 서빙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숨소리가 너무 느려서 거의 알아차릴 수 없을 정도였다. 동생 준서의 목소리가 기억 속에서 울렸다. 누가 뭐래도 누나를 작게 느끼게 하지 마. 그들이 모르는 걸 아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표정이 바뀌어 있었다. 눈에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위험한 평온함이 있었다. 그래서 강민혁이 의자에 기대며 말했다. 뭐라고 할 건데, 아가씨? 지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하고 완벽한 발음으로 홀의 공기를 갈랐다. Would you like to start with the wine list? Or should I start teaching you some manners first? 와인 리스트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먼저 예의범절부터 가르쳐드릴까요? 침묵이 절대적이었다. 웃음이 비 속의 촛불처럼 꺼졌다. 동료들이 혼란스럽게 서로를 바라봤다. 은혜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강민혁은 처음으로 할 말을 잃었다. 무식하다고 생각했던 웨이트리스가 자신보다 더 깨끗하고 자연스러운 영어로 말한 것이었다. 지우가 평온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웃으려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너 영어 해? 그녀가 미소 지었다. 오만함 없이. 저를 비웃으려는 사람이 있을 때 충분히 알아듣는 정도는 됩니다. 웅성거림이 돌아왔다. 하지만 다르게. 더 이상 웃음이 아니라 한숨, 낮은 대화, 수치심과 감탄이 섞인. 강민혁이 와인잔으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반사된 와인 속에서 답을 찾으려는 듯 손가락 사이로 잔을 돌렸다. 지우가 트레이를 들고 천천히 뒤돌아섰다. 그녀의 발걸음 소리만이 홀 전체에서 들렸다. 그리고 그녀 뒤에서 강민혁은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을 느꼈다. 수치심.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것이 그의 몰락의 시작이 될 것이었다. 누나의 침묵은 너무 짙어서 공기조차 멈춘 것 같았다. 순간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시선이 민혁에서 지우로, 지우에서 빈잔으로 오가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려 했다. 강민혁은 얼어붙은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조롱하던 눈빛은 사라졌다. 목을 가다듬으며 모든 게 농담인 척했다.
그가 웃으려 애쓰며 중얼거렸다. 유튜브에서 배운 모양이네.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그의 동료 중 한 명이 불편한 듯 기침을 했다. 민혁아, 우리 그냥 주문하자. 됐어. 강민혁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가 손을 들어 지우를 불렀다. 이봐, 다시 와봐. 지우가 돌아섰다. 얼굴에는 여전히 프로다운 미소. 네, 손님. 주문하시겠습니까? 주문은 나중에. 그가 주머니를 더듬었다. 먼저 이거. 그가 10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 테이블 위에 던졌다. 내기에서 이겼으니까. 가져가. 지우는 그것을 내려다보지도 않았다. 죄송하지만, 손님. 저는 돈을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뭐, 강민혁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가 줘도 안 받겠다고? 저는 일을 하러 온 것입니다. 사람들을 가르치러 온 게 아니고요. 침묵이 더 깊어졌다. 한 손님이 작게 박수를 쳤다. 그러자 다른 테이블에서도 박수가 터져나왔다. 강민혁의 얼굴이 더욱 붉어졌다. 동료들이 그를 말렸다. 민혁아, 그만하자. 이제 충분해. 하지만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너 지금 나한테 망신 주는 거야? 지우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닙니다. 손님께서 스스로 하셨습니다. 그 순간 매니저 은혜가 끼어들었다. 죄송합니다, 손님. 저희 직원이 실례를 범했습니다. 아니에요, 지우가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실례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영어로 응대했을 뿐입니다. 손님께서 원하신 대로요. 강민혁이 이를 갈았다. 하지만 주변의 시선들, 동료들의 당황한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 안에서 올라오는 수치심을 느꼈다. 그는 말없이 재킷을 집어들고 레스토랑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울렸고, 홀은 서서히 생기를 되찾았다. 은혜가 지우에게 다가왔다. 괜찮아? 네, 지우가 깊게 숨을 내쉬었다. 괜찮아요. 잘했어. 정말로. 하지만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우는 침대에 앉아 손을 떨었다. 아드레날린이 빠져나가고 두려움이 밀려왔다. 내가 너무 심했나? 동생 준서가 방문을 두드렸다. 누나, 괜찮아? 응, 그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오늘 영어 시험 만점 받았어. 선생님이 누나처럼 발음한다고 칭찬했어. 지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잘했네, 준서야. 동생이 그녀를 꼭 껴안았다. 누나가 제일 멋져. 그 순간, 지우는 자신이 한 일이 옳았다는 걸 알았다. 단지 자신을 위한 게 아니었다. 준서를 위해서였다. 그리고 무시당하고 작아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강민혁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날의 장면이 계속 머릿속에서 재생되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눈빛, 그녀의 침착함,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비열함. 그는 항상 자신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모든 것을 살 수 있다고. 하지만 그날,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작은 사람인지 깨달았다.
비서 정훈이 노크를 했다. 회장님, SNS 확인하셨습니까? 뭐? 오늘 저녁 1위. 영상으로 찍혀서 퍼지고 있습니다. 강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화면에는 조회수 50만이 넘는 영상이 있었다. 제목은 재벌이 웨이트리스를 무시하다 역관광 당한 현장이었다. 댓글들이 쏟아졌다. 완전 쪽팔리게 당했네. 저 여자 완전 멋있다. 재벌들 다 저래. 영어 발음 개질이네. 진짜 저런 인간이 사회 지도층이라니. 강민혁의 손이 떨렸다.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어? 정훈이 고개를 저었다. 이미 너무 퍼졌습니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젠장, 그가 휴대폰을 던졌다. 하지만 화면은 깨지지 않았다. 마치 현실도 부술 수 없다는 듯. 그날 밤, 강민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행동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돈으로 막을 수 없는 결과를. 며칠 후, 누나 레스토랑은 예약이 폭주했다. 모두가 그 웨이트리스를 보고 싶어 했다. 지우는 하루 종일 카메라 셔터 소리를 들으며 일했다. 불편했지만 동시에 뿌듯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응원의 말을 건넸다. 멋있어요. 저도 그렇게 당당하고 싶어요. 진짜 존경스러워요. 하지만 지우는 그저 일을 계속했다. 트레이를 들고 미소 짓고 정중하게 응대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은혜가 그녀를 불렀다. 지우야, 손님이 너를 찾아. 누구요? 봐봐. 4번 테이블. 지우가 홀로 나갔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봤다. 강민혁이 혼자 앉아 있었다. 점장도, 동료들도, 오만한 미소도 없었다. 그저 피곤해 보이는 한 남자였다. 안녕하세요. 지우가 전문적으로 말했다. 주문하시겠습니까? 아니, 그가 고개를 들었다. 사과하러 왔습니다. 침묵. 죄송합니다.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그날 제가 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을 무시했고, 모욕했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중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평생 돈이 모든 걸 해결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가르쳐줬죠. 어떤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존중이요. 지우가 조용히 말했다. 네, 존중. 그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인간의 품위. 지우가 잠시 생각했다.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민혁이 일어섰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가 테이블 위에 봉투를 놓았다. 이건 뭔가요? 장학금 신청서입니다. 제가 만든 재단에서 당신 같은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꿈을 가졌지만 기회가 없는 사람들. 저는 필요 없어요. 당신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가 말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당신이 첫 번째 수혜자가 되어주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지우가 봉투를 내려다봤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혁이 진심으로 말했다. 그리고 떠났다. 지우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 순간, 그녀는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변할 수 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석 달 후. 강민혁 재단의 장학금 수여식이 열렸다. 화려한 홀, 언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강민혁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이 장학금은 특권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울렸다. 기회를 스스로 만드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문이 닫혀도 계속 배우고, 계속 가르치는 사람들. 청중이 박수를 쳤다. 첫 번째 수혜자는 그가 금색 봉투를 열었다. 제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준 분입니다. 서지우 씨.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우는 객석 뒤에 서 있었다. 다리가 떨렸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었다. 은혜가 옆에서 그녀를 밀었다. 지우야. 내 순간이야. 그녀가 무대로 걸어갔다. 박수와 조명 사이로. 강민혁이 봉투를 건넸다. 떨리는 손으로. 이걸 받을 자격이 없어요. 지우가 작게 말했다. 있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당신은 제게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의 가치를 가르쳐줬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박수를 쳤다. 그 말들 뒤의 이야기를 모르지만. 하지만 그들은 알았다. 모욕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용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지우가 봉투를 들고 무대를 내려왔다. 감사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돌아봤을 때 강민혁의 눈에서 무언가를 봤다. 진심. 진짜 변화의 시작. 박수 소리가 아직 울리고 있을 때 지우는 건물을 나섰다. 저녁의 신선한 공기가 얼굴을 어루만졌다. 오랜만에 두려움 없이 숨을 쉬었다. 봉투가 손 안에 있었지만 진짜 무게는 종이가 아니라 결정이었다. 강민혁이 인도에서 그녀를 따라잡았다. 겸허원도, 정장도, 오만함도 없었다. 그저 피곤하지만 달라진 남자. 지우 씨,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실 줄 몰랐습니다. 저도요, 그녀가 살짝 미소 지었다. 하지만 때로는 사람들이 변하는지, 아니면 그저 말만 하는지 확인해야 할 때가 있으니까요. 그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봤다.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죄책감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공허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요. 지우가 고개를 숙였다. 변화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증명하는 거죠. 그럼 증명하게 해주세요. 그가 진심으로 말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계속 공부하고 저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세요. 지우가 침묵했다. 내면에서 무언가가 평화롭게 닫혔다. 즉각적인 용서는 아니었지만 이해였다. 그녀를 모욕했던 그 남자가 인생이 거부한 교훈을 배웠다는 확신. 존중의 교훈. 감사합니다. 강 회장님,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제발, 그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답했다. 그냥 민혁이라고 불러주세요. 그녀가 새로운 평온함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감사합니다. 민혁 씨, 그리고 새로운 말하기 방식의 행운을 빕니다. 그가 살짝 웃었다. 언젠가 당신처럼 자라길 바랍니다. 둘 다 다시 빛나기 시작한 하늘 아래 서 있었다. 포옹도, 약속도, 빛도 없었다. 단지 서로에게 상처를 준 후 같은 교훈을 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법을 배운 두 사람. 품위는 구걸하는 게 아니다. 증명하는 것이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준서가 핫초코와 미소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누나 다시 공부할 거야? 그가 물었다. 응, 준서야. 하지만 이번엔 우리를 위해서. 소년이 그녀를 세게 껴안았다. 도시의 불빛이 창문에 반사되는 동안, 지호는 겪었던 모든 고통이 의미가 있었다는 걸 알았다. 삶이 그녀를 경멸 앞에 세웠지만, 그녀의 대답은 가장 강력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도시 어딘가에서 텅 빈 사무실을 바라보던 민혁은 그녀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문구를 조용히 속삭였다. 리스펙트, 디그너티, 호프. 존중, 품위, 희망. 그렇게 그들의 운명은 갈라졌지만 교훈은 영원히 남았다. 때로 삶은 소리치며 벌하지 않는다. 거울로 벌한다. 강민혁은 늦게 깨달았다. 한 웨이트리스의 눈에서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으며 잃어버린 모든 것의 반영을 봤을 때 이것은 단순히 언어에 관한 교훈이 아니었다. 인간성에 관한 교훈이었다. 서지호는 복수도, 박수도, 인정도 구하지 않았다. 그저 존중을 원했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그것을 얻었다. 품위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지키는 것임을 보여주며, 그는 겸손함 없는 권력은 그저 소음일 뿐임을 배웠다. 그녀는 침묵도 힘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음을 이해했다. 비록 다른 길을 걸었지만, 둘 다 같은 진실로 각인되었다. 때로 당신을 모욕하러 온 사람이 결국 당신에게 정면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준다. 운명이 그들을 교차시킨 것은 아마도 단지 그것을 위해서였을 것이다. 한 단어가 상처를 줄 수 있지만 치유할 수도 있다는 것을, 존중은 아무것도 들지 않지만 100만 원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6개월 후 서울대학교 영어교육과 강의실. 학생들이 교수의 강의를 듣고 있었다. 오늘 특별 강사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SNS에서 보셨을 겁니다. 문이 열리고 지우가 들어왔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지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저는 여러분께 영어 문법을 가르치러 온 게 아닙니다. 제가 배운 더 중요한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녀가 칠판에 썼다. 언어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진짜 힘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있습니다. 학생 한 명이 손을 들었다. 그날, 무섭지 않으셨어요? 지우가 미소 지었다. 무서웠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침묵하는 거였어요. 저 자신을 배신하는 것. 그 사람. 강민혁 회장님은 정말 변했나요?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수업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왔다. 선생님, 저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무시당한 적이 많아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지우가 학생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가 당신의 가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정하죠. 학생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합니다. 캠퍼스를 걸어 나오는 지우를 주차장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었다. 강민혁이었다. 수업 잘하셨어요? 그가 물었다. 감사하고 있었어요. 지우가 대답했다. 뭐요? 이 모든 것을요. 고통도, 배움도, 성장도.
민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요. 둘은 잠시 침묵했다.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친구로서요. 지우가 확인했다. 네, 친구로서. 좋아요. 그들은 캠퍼스 근처 작은 카페로 걸어갔다. 더 이상 웨이트리스와 손님이 아니었다. 피해자와 가해자도 아니었다. 그저 인생의 교훈을 함께 배운 두 사람이었다. 카페 창가에 앉아 민혁이 말했다. 제 재단이 이번 달에 10명의 장학생을 더 선발했습니다. 잘하셨네요. 당신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변하기로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거울을 보여줬죠. 지우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우리 모두 때때로 거울이 필요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다. 준서가 문자를 보냈다. 누나, 저녁 뭐 먹어? 내가 라면 끓여놨어. 지우가 미소 지으며 답했다. 금방 갈게. 세상에서 제일 멋진 동생아. 그녀는 깨달았다. 행복은 큰 순간이 아니라 작은 순간들에 있다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과의 라면. 학생들의 감사 인사. 그리고 자신이 올바른 일을 했다는 확신. 강민혁도 자신의 사무실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서울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그 길은 한 웨이트리스가 보여준 길이었다. 품위의 길.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된다. 왜냐하면 진짜 변화는 한순간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매일, 매 선택에서 일어난다. 서지호는 계속 가르쳤다. 강민혁은 계속 배웠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거울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당신의 거울에는 무엇이 보이는가? 존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존중받아야 할 사람인가? 답은 같다. 우리 모두 둘 다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다. 존중은 베푸는 것이자 받는 것이다. 품위는 가지는 것이자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희망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다. 매일, 매 순간.